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내 통장에는 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마트에서도, 약국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조차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된다면요. 터무니없는 가정 같으시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분 한 분이 베이징 출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호텔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서 생수 한 병을 사려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셨대요. 계산대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대미니 젊은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답니다. 거스름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예 현금 자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분은 결국 옆 손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그분께 현금을 드려야 했답니다. 웃어넘길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쪽을 향해 무섭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녀 뒷바라지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은데 세상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새로운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함께 나누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인구 대부분이 하루도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탕 하나 사는 것조차 휴대폰이 없으면 불가능한 곳이 되어버렸죠.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모바일로 오간 돈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규모에 공중에 떠다니는 숫자들이 실물 경제를 완전히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현금을 밀어냈을까요? 정말 북민 편의 때문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어요.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지불 방식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삶의 모든 움직임이 누군가의 시선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데이터를 통해 추적당할 수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시골 구멍가게 생각나시죠? 주인 할머니가 공책에 꼼꼼하게 적어두던 외상장부요. 김서방네 쌀 한 말, 박시댁 된장 2통,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바로 그 외상장부의 21세기 버전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장부가 14억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 두 앱이 중국 결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 보니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생활을 이 플랫폼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앱들이 단순히 돈만 오가는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신용점수라는 게 숨어 있어요. 우리가 평생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사람의 됨됨이와 신뢰를 컴퓨터가 계산한 점수로 판단합니다. 세금을 성실히 냈는지, 공과금을 제때 납부했는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평소 어떤 물건을 주로 구매하는지, 메시지로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까지 전부 점수로 환산됩니다. 매일 술이나 사고 오락에만 돈을 쓰면 점수가 떨어지고 부모님 건강식품을 사거나 책을 사면 점수가 올라가는 시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 돈으로 내가 사는 물건인데 누군가 옆에서 그걸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점수가 높으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은행 대출 받을 때 유리하고 병원 진료 예약도 빨라요. 집 계약할 때 보증금을 면제받기도 하죠. 하지만 점수가 낮으면요, 기차표 예매가 거부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도 상대방과 이 점수를 비교한다고 하니 사람의 가치가 휴대폰 속 숫자로 결정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점수를 지키려고라도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현금 거래는 기록에 남지 않으니까요. 편리하다는 달콤한 말에 속았더니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던 셈이죠. 결국 이런 거대 기업들은 돈을 중개해서 수수료 받는 회사가 아니라 14억 명의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대한 데이터 공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마음속 고민까지 데이터로 짐작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이렇게 쌓인 정보는 곧 권력이 됩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자 중국 공산당은 심각한 위협을 느꼈어요. 돈이라는 건 원래 국가 권력의 핵심 아닙니까? 예로부터 왕이나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는 권한을 독점했던 이유는 돈의 흐름을 장악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민간 기업이
그 권력을 조금씩 빼앗아간 거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인민은행이 발행한 지폐보다 스마트폰 속 숫자를 더 신뢰하게 됐으니 국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저를 응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함께 똑똑하게 대응하자는 연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모여야 제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 수 있어요. 자,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것이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나 결제 앱과나 차원이 다른 물건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페이 앱들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주는 배달원 같은 역할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그 자체가 진짜 돈입니다. 종이로 만든 지폐가 그대로 휴대폰 속으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을 거칠 필요도 없고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휴대폰끼리 가까이 되면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언뜻 들으면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투명한 통제라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소액 거래는 우리가 간섭 안 할게. 하지만 큰 돈이 움직이거나 수상한 곳에 돈이 가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할 거야. 결국 정부가 모든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중국은 이걸 퍼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공무원 월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주기도 하고 세금 낼 때 쓰면 깎아준다며 유혹하기도 해요.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혜택을 주면서 억지로라도 쓰게 만들죠. 국민들은 싫어도 국가가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점은 이렇게 모인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와 식사했는지, 어떤 책 샀는지, 병원에서 무슨 약 받았는지를 정부가 다 안다면 그게 과연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디지털 화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국민 감시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목표는 국경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달러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외 송금하거나 환전할 때 보면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은행들이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라는 국제 결제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세계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거대한 공통 시스템인데 그 관리자가 미국입니다. 만약 미국이 너희 나라는 이 시스템 못 쓰게 하고 막아버리면요. 그 나라는 세계와 거래할 길이 완전히 차단돼요.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는 경제적 고립 상태에 빠지는 거죠. 실제로 몇 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를 이 시스템에서 내쫓았어요. 그 장면을 본 중국은 등에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만의 독자적인 루트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결심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엠브리지라는 프로젝트예요.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쉽게 말하면 달러 없이도 무역할 수 있는 디지털 고속도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태국 회사가 중국 제품을 수입한다고 칩시다. 예전에는 태국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을 경유해 중국에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 태국, 돈을 엠브리지에 올리면 몇 초 만에 디지털 위안화로 바뀌어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수수료는 거의 없고 시간도 순식간이에요. 여기에 최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식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지금까지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50년 철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에요.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세계로 움직이는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중국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라는 새로운 무기로 미국의 심장부까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동네 가게에서 현금만 받는 사소한 불편 같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거대한 나라들 간의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맞서고 있어요. 중국이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민간의 자유와 시장 원리를 활용하는 영리한 전략을 펼칩니다. 미국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내 지갑을 들여다보는 건 절대 용납 안 해요. 대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민간 디지털 화폐를 키우고 있어요. 이건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돈인데 민간이 만들지만 뒤에는 미국 국채나 현금이 담보로 있어서 사실상 달러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하면 미국은 직접 디지털 화폐를 안 만들어도 세계 디지털 거래를 계속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자국 화폐가 불안한 나라 사람들은 벌써 이 달러 코인을 더 안전하다고 믿고 쓰고 있어요. 중국이 새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면 미국은 전 세계 사람들 스마트폰 속에 달러의 씨앗을 미리 뿌려두는 거예요. 결국 중국은 강력한 국가 통제력으로 미국은 광범위한 시장 확산력으로 정면 대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싸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돈의 가치가
이런 강대국 싸움에서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화폐 전쟁이 격해질수록 그 틈바구니에 낀 우리 한국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익히 들어보셨죠? 우리가 딱 그 새우 신세예요. 우리 한국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요즘 카페나 식당 가보시면 어떤가요? 예전처럼 어서 오세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덩그러니 서 있는 기계만 우리 맞이하잖아요. 키오스크라는 거요?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팻말 걸어놓고 아예 종이돈은 거부하는 곳도 부쩍 늘었어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전체 결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5%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년 전만 해도 40%가 넘었는데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할까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수출의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이 우리랑 거래하려면 디지털 위안서라 하고 슬쩍 압박하면 기업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니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요. 미국이 중국 편들지 마 하면서 달러 결제망에서 우리 배제한다면 그것도 치명타예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미국식 민간 코인을 받아들여야 하나? 갈팡장하는 사이예요. 정작 이 거대한 변화의 여파를 직접 맡는 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기계 앞에서 당황하고 현금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는 그 순간이 단순히 개인이 서툴러서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급변하면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디지털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든든하지 않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메신저 회사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온 나라가 마비됐던 거 기억하시죠? 택시 못 잡고 편의점에서 결제 안 돼서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그게 바로 현금 없는 사회의 가장 무서운 약점이에요. 전기가 나가거나 통신에 문제만 생겨도 내 통장에 억대 자산이 있어도 빵 한 조각 못 사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이미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통신장애, 몇 시간에 도시 전체가 멈췄거든요. 퇴근길 사람들은 지하철 개찰구를 못 나가 갇혔고 식당 손님들은 식사값을 못 내 진땀 흘렸어요. 현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제야 정신 차리고 다시 현금 받으라고 법까지 만들고 난리를 피우고 있죠. 편리함이라는 달콤함에 취해 있다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외주 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소중한 프라이버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해요. 예전에는 내가 시장에서 뭘 사고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나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그 순간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모든 게 거대한 서버에 기록돼요. 우리가 평생 이루고 싶었던 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나 대기업이 내 모든 경제활동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중국 사례를 다시 보면요. 그들은 이 데이터를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 써요. 만약 누군가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면 국가가 그 사람의 디지털 지갑을 순식간에 정지시킬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밥도 못 사고 버스도 못 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감옥과 뭐가 다릅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기술이란 게 일단 만들어지면 누가 그 힘을 쥐느냐에 따라 언제든 우리를 향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더 쉽게 노출되고 무시당하기 쉬워요. 내 정보가 어디로 새는지도 모른 채 약관에 동의하고 내 소비 패턴이 분석되어 원치 않는 광고 세례를 받기도 하죠. 이건 단순히 성가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엄이 짓밟히는 문제예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 돈 쓰는 것조차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디지털 화폐 사회로의 변화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투명한 수족관 속에 가두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자유가 편리함과 맞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첫째, 아날로그 비상금을 습관화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갑 없이 휴대폰만 들고 다니지만 우리는 달라야 해요. 지갑 안쪽 깊은 곳에 5만 원권 몇 장은 꼭 넣어두세요. 집에도 한 달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보관하시고요. 이게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게 아니에요.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재난이 왔을 때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멈추고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내 손에 쥔 현금만큼 강력한 힘은 없어요. 둘째, 현금 사용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현금 내밀었을 때 거절당하면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로 정당하게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현금을 포기하면 시장에서 현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요. 현금을 쓰는 건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동시에 과도한 통제를 거부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앞장서서 현금을 써야 가게 주인들도 거스름돈을 준비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 사회의 현금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어요. 셋째, 디지털을 배우되 맹신은 하지 마세요. 페이나 카드 결제의 편리함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편리함을 누리시되 내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정보가 기록된다는 사실은 항상 인식하고 계셔야 해요. 중요한 지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거래는 의도적으로 현금을 쓰세요. 편리함에 길들여져 내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 평생 땀 흘린 주역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계 몇 대와 숫자 때문에 위축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만 잘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당당해질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중국 이야기를 들며 현금 없는 사회의 위험을 말씀드린 건 과거로 돌아가자거나 발전을 거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편해지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가 우리의 소중한 자유라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 돈이란 단순히 물건 사는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독립과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내 지갑 속에 든 10,000원짜리 한 장은 국가나 기업이 나를 함부로 통제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예요. 중국이 지금 후회하는 이유는 국민의 편의와 국가의 통제를 맞바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 여러분이 디지털에 서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내 돈을 마음대로 못 써 답답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배운 지혜로 현금을 챙기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돕는 도구여야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더 큰 힘을 얻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정보로 계속 찾아뵐 수 있어요. 댓글로 느낀 점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빛나고 안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저는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당장 지갑 속에 비상금 몇 장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주변에 이 소식 모르시는 분들께도 이 이야기 꼭 전해주시고요. 한마디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소중한 이의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벗이 되시는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자유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